That's right. My name is Steve Jobs.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from me? 한국어. You want 한국어? 오케이. 자,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강연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 3가지를 뽑아봤어요. 자, 그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당당하게 살아라. 네, 좋은 말이죠. 근데 과연 저렇게 목표를 뚜렷이 갖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 것인가? 오늘 저의 강연의 주제는 특별한 1%가 아니라 나와 같은 평범한 99%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기에는 제가 딱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개그맨 인기순위 1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1등 비슷하게 해본 게 이제 약골순위 뽑으면 1등 했는데 요즘은 뭐 태원이 형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등장을 해가지고 예. 마음껏 사용해. 첫 번째 신화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화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가 개그맨이 될지는 몰랐어요. 단지 저는 이제 방송이나 뭐 언론이나 뭐 이런 쪽에 그냥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어느 날 문득 길거리에 보니까 공채 개그맨을 뽑는다고 그래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방송국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해서 그냥 봤어요. 그런데 덜컥 붙였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나오래. 촬영을 했어요. 방송이 나가요. 출연료가 나와요. 다음 주에 또 나오래. 또 나갔어요. 출연료가 나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20년이 됐고 저의 직업이 개그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목표가 생겼죠. 훌륭한 개그맨이 이제 돼야겠다라는 목표를 지금은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일단 길을 나서라. 그러면 자연스레 목적지가 보인다. 꿈만 꾸고 그러지 말고 일단 나서라. 그러면 목적지가 보이게 된다. 모든 개그맨들의 꿈 중에 하나는 이제 토크쇼 MC입니다. 저도 그게 꿈이에요. 20년간 꿈을 지금 꿔왔는데 한 번은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서경석 씨는 좀 일이 계속 잘 풀려가지고 단독 MC로 막 많이 일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MC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경석 씨는 우리 엄마에서 주인공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옆에서 칠뜨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경석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제기 차다가 야, 지나가던 칠뜨기가 웃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거예요. 그때 이제 땜빵 가발을 제가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막 약간 바보 분장을 하고, 근데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죠. 경석이는 MC가 됐고 저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고 경석이가 주인공인 코너에서 1초 지나가는 거 하고, 그래서 땜빵 가발을 벗으면 사실은 진짜 제 땜빵이 있었어요. 뒤에 원형 탈모증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또 극복을 했느냐. 그때 저의 상황을 잠깐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그때 제 상황이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방송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한테 많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거. 저게 뭘까요? 지식. 그렇습니다.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저한테 차고 넘쳤던 건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많은 걸 나는 사용하자, 시간을 사용하자 해서 다시 만든 개그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물 뺄 수 없지, 현석이 형. 언제 봐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허리케인 블루 공연을 하러 강원도 산길을 달리다가 절벽에 부딪혀가지고 뜻하지 않은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실은 좀 사고가 컸어요. 그래서 왼손에 이제 이 손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복합골절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장애 5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만 안 돼요. 이게 오른손은 이게 여반장이라 그러죠. 이게 되는데 왼손이 이게 이렇게까지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근데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왼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톨게이트 지나갈 때가 불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데 이렇게 못 받아요. 동전 주면 다 흘리거든요. 그래서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전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톨게이트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윤석이 그렇게 착하더라. 마지막 1%들의 신화는 항상 당당하라.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차라리 부러지지 휘어지지 말아라. 근데 평범한 사람들, 99%의 사람들은 매사에 당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당당하게는 살지 못했습니다. 조금은 비굴하게 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워너비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경경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기 윤석아, 너는 워너비가 형이지? 그래서 그러면 저의 워너비는 형님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워너비는 전유성 선배거든요. 전유성 선배거든요. 거기서 뭐 또 아니라고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좀 비굴하게, 하지만 상대방 마음 다치지 않게 하는 거, 그것도 우리 99%가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비굴하게 살아라는 얘기냐?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때로 비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겁하게 살 수는 없다. 약간 그 차이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와이프에게 짝퉁을 선물한 적은 있지만 그거를 진짜라고 속인 적은 없어요. 비겁하게. 약간 비굴하게 그냥 쓱 안겨주긴 하죠. 그런 식의 아주 애매한 차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비겁하게는 살지 말자. 조금 비굴할 수는 있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은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겠죠. 제가 이거 김홍신 작가님의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뭘 할 것인가? 자, 그러면 1번이 배우자나 연인에게 전화를 한다. 2번 자녀에게 전화한다. 3번 부모님께 전화한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1등석에 앉아보겠다. 특이한 분이에요. 대부분이 그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 오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좀 더 함께 할 것. 그런데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습니다. 특별할 때 소중한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평소에 늘 내 남편, 내 아내, 내 애인, 경규 형, 경석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추락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두 날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날고 있는 상황에서 1%, 99%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1%도 혹은 평범하게 행복한 99%도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은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겠죠. 1%건 99%건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티브 잡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